심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물들로 가득합니다. 투명한 머리를 가진 물고기, 몸보다 큰 입을 가진 생물, 그리고 기괴하게 생긴 생물까지. 심해는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모든 것을 기괴하게 진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5%도 탐사하지 못한 심해의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 볼 겁니다. 그리고 태양이 없는 외계 행성에서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미지의 세계 속 비밀까지 알아볼 겁니다. 바다의 표면은 찬란한 빛과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플랑크톤이 가득한 곳, 그리고 가장 많은 포식이 발생하는 곳, 수많은 생태계의 고리가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수심 200m 아래로 내려가면 상황은 급격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트와일라이트 존, 황혼층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빛이 매우 약해 플랑크톤과 해초류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생명체들은 색다른 먹이를 먹으며 생존해 나갑니다. 이건 마린 스노우라고 부르는 하얀 입자들입니다. 눈처럼 보여 마린 스노우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죽은 플랑크톤, 죽은 생물의 작은 조각, 배설물, 미생물이 엉겨붙어 눈송이처럼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심해에서는 이 입자들이 생태계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십년이죠. 이곳의 생물들은 우리가 아는 상식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투명한 몸입니다. 이 오징어를 보면 마치 정교하게 세공된 유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유리 문어 역시 내부 장기를 제외하면 몸의 윤곽조차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심해 생물들이 이토록 투명해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설이 존재합니다. 희미한 빛 속에서 포식자의 눈을 피하기 위한 위장일 수도 있고, 색소를 만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한 생존 전략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투명함을 가장 기묘하게 활용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바로 통하나입니다. 이 물고기의 머리 윗부분은 투명한 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눈이라고 생각했던 정면의 구멍은 사실 콧구멍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진짜 눈은 투명한 머리 안에 존재합니다. 이 초록색 렌즈는 황혼층의 희미한 빛을 최대치로 끌어모아 머리 위를 지나가는 먹잇감의 실루엣을 정확히 감지해냅니다. 빛이 부족한 심해에서 생존하기 위해 특이하게 진화한 케이스죠. 하지만 투명해질 수 없는 생물은 다른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빛을 만들어 어둠 속을 맞서는 것이죠. 생물 발광이라 불리는 이 화학 반응은 짝을 찾거나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 사용되지만 때로는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한 은신술이 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포식자는 수면에서 내려오는 희미한 빛을 배경으로 먹잇감의 그림자를 감지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이 생물들은 배 쪽에 발광기관을 지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빛의 양과 정확히 일치하는 빛을 내뿜습니다. 카운터 일루미네이션이라 불리는 이 기술은 자신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인류가 스텔스기를 만들기 수억 년 전부터 심해의 생명들은 이미 빛 속으로 사라지는 기술을 가지고 있던 셈입니다. 투명하거나 빛을 내는 생물들 외에도 황혼층에는 유독 붉은색을 띠는 생물들이 많습니다. 화려한 붉은색은 포식자의 눈에 잘 띌 것 같지만 여기엔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붉은색이 바닷속에서는 가장 먼저 사라지는 색이기 때문이죠. 바다에선 수심이 깊어질수록 붉은 파장은 빠르게 흡수되고 붉은색은 검은색으로 보일 뿐입니다. 이 생물들에게 붉은색은 검은 망토인 거죠. 하지만 이 완벽한 은신술을 무력화시키는 포식자가 존재합니다. 바로 블랙 드래곤 피쉬입니다. 대부분의 심해 생물은 희미한 청색광만 볼 수 있지만 드래곤 피쉬는 스스로 붉은 빛을 만들어냅니다. 다른 생물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 붉은 빛은 드래곤 피쉬에게만 보이는 전조등인 거죠. 황혼층에서는 또 하나의 거대한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매일 밤 이곳에서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의 집단 이동이 펼쳐집니다. 해가 지고 바다에 어둠이 깔리면 황혼층에 숨어있던 수조억 마리의 생명체들이 일제히 해수면을 향해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이 이동은 초음파를 통해 보면 마치 바닥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이 매일 밤 이런 행진을 하는 이유는 생존 때문입니다. 낮 동안 해수면 근처에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풍부하지만 포식자의 눈에는 띄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낮 동안 차갑고 안전한 황혼층에 숨어 있다 밤의 어둠을 틈타 배를 채우고 다시 동이 트기 전 깊은 어둠 속으로 도망칩니다. 이 수직 이동은 지구 전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거대한 움직임이죠. 트와일라이트 좀, 황혼층은 심해라는 거대한 세계의 첫 번째 문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햇빛이 사라진 더 깊은 어둠, 미드나잇 존으로 내려갑니다. 수심 1000m를 넘어가는 순간 지구상의 그 어떤 햇빛도 도달하지 못하는 완벽한 어둠의 영역이 시작됩니다. 이곳은 약 4000m 깊이까지 이어지는 광대하고 깊은 공간으로 온도는 평균 4도 사이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새벽도 황혼도 없는 끝없는 밤만이 지배하는 이곳은 인간의 기준으로는 그 무엇도 살아남을 수 없는 죽음의 공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생명은 존재합니다. 이곳의 생명체들은 빛이 없는 세상에 완벽히 최적화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의 극단적인 상황은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기괴한 생존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심해 아기는 이 구역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생물입니다. 암컷의 머리 위에는 에스카라고 불리는 등불이 달려 있습니다. 이 주머니 안에는 빛을 내는 수억 마리의 박테리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심해 아기는 박테리아들에게 안전한 서식처를 제공하고 박테리아는 그 대가로 빛을 내어 사냥을 돕는 완벽한 상리 공생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짜 신비는 번식에 있습니다. 광막한 암흑 속에서 짝을 만날 확률은 그야말로 모래사장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리고 암컷에 비해 매우 작게 태어난 수컷 아기는 평생을 바쳐 암컷을 찾아 헤맵니다. 마침내 암컷을 발견하면 수컷은 암컷의 배를 물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컷의 눈은 퇴화하고 오직 생식 기능만 남긴 채 평생 암컷의 몸에 기생하게 되죠. 이 모습은 심해라는 극단적인 환경이 만들어낸 가장 처절한 사랑의 흉태입니다. 흥미롭게도 자정층에는 황혼층에서 흔했던 투명한 생물들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빛이 없어 몸을 투명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가설도 존재합니다. 대신 이곳의 생물들은 빛을 모조리 흡수해버리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대부분은 빛을 99.5%나 흡수해버리는 피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잠수정의 라이트에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자정층에서 생명체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배고픔입니다. 이곳의 생물들은 언제 만날지 모르는 단 한 번의 식사를 위해 몸의 구조를 뒤바꿨습니다. 풍선 장어는 가늘고 긴 몸을 가졌지만 입은 몸 전체의 몇 배로 벌어질 만큼 거대합니다. 먹잇감을 발견하면 입을 풍선처럼 부풀려 자신보다 큰 먹이를 홍째로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블랙 스월로는 자신의 몸 길이보다 2배 이상 큰 먹이를 삼킬 수 있는 고무줄 같은 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큰 먹이를 삼킨 나머지 투명하게 늘어나 먹이의 형체가 밖에서 보일 정도입니다. 먹이가 귀한 이곳에서 아기나 다른 생물들이 유독 거대한 입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것은 생존을 위한 가장 논리적인 선택입니다. 이 기묘한 생태계 속에서 우리는 마침내 심해의 거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몸길이 10m를 훌쩍 넘는 거대한 두 종류인 대왕 오징어는 얕은 바다의 친척들보다 훨씬 거대합니다. 그리고 그 심연의 끝자락에는 마그나 피나라고 불리는 비현실적인 비주얼의 오징어가 존재합니다. 수심 약 4000m의 극심한 압력을 견디며 사는 이 생물은 몸통은 1m가 채 안 되지만 가늘고 긴 촉수는 무려 8m까지 자라나 유령처럼 심해를 떠다닙니다. 이 마그나 피나는 이 촉수를 심해 바닥에 끌거나 물속에 길게 늘어뜨리며 촉수들에 걸려들 작은 갑각류나 유기물을 기다립니다. 빛이 무기가 되고 보이지 않음이 갑옷이 되며 단 한 번의 기회를 위해 기괴한 모습으로 변모한 생명들이 살아가는 곳. 자정층은 여전히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신비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젠 수심 4km를 지나 심연의 바닥인 심해 평원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은 지구 표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넓지만 수천 킬로미터에 거친 고요한 평원입니다.
이 절망적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심해의 생물들은 독특한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크기입니다. 육지에서는 고작 2에서 3cm인 쥐며느리의 친척 거대 등강류가 이곳에서는 30cm 이상의 크기로 자라고, 원래는 작은 암피보드 역시 사람의 손만한 크기로 성장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심해 거대화라고 부릅니다. 낮은 온도와 풍부한 용존 산소 등이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답은 이 거대함이 에너지 저장 전략이라는 점입니다. 먹이가 언제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심해에서 몸집이 크다는 것은 거대한 저장 창고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통 몸집이 커지면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심해에서는 클라이버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동물의 몸집이 커질수록 체중 대비 필요한 에너지는 오히려 줄어들어 생존 효율이 극대화된다는 법칙입니다. 실제로 거대 등강류는 다량의 지방을 저장하고 이를 천천히 분해하는 특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단 한 번의 식사로도 무려 5년 가까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거대한 몸집은 이곳에서 버티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죠. 그 진가는 거대한 선물인 고래의 사체가 떨어질 때 드러납니다. 고래 낙하라 불리는 이 사체가 심해에 도달하는 순간 이곳에는 여러 등강류와 생물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어 뼈만 남을 때까지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뼈만 남은 고래는 더 이상 아무 의미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오세닥스라 불리는 특별한 관벌레들이 등장합니다. 이 생물은 입도 소화를 시키는 위도 없습니다. 대신 뼛속으로 뿌리처럼 조직을 뻗어 강한 산과 효소를 내뿜으며 딱딱한 고래뼈를 녹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저장된 마지막 에너지까지 모조리 흡수하죠.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친 거대한 만찬이 끝나고 나면 이곳에는 다시 지독한 어둠과 적막만이 남을 뿐입니다. 이 고요한 심해 속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지상의 생명체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빠르게 먹고 자라고 번식하며 짧은 생을 불태울 때 심해의 생명들은 생존을 위해 신진대사를 극한까지 늦추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린란드 상어는 신진대사 속도가 매우 느려 심장이 10초에 한 번만 뜁니다. 느린 신진대사 속도 탓에 성장 속도 역시 1년에 겨우 1cm 정도 자라며 무려 15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성체가 됩니다. 이들의 수명은 최소 400년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시대에 태어난 상어가 지금도 심해 어딘가를 이이 헤엄치고 있는 셈이죠. 심해 평원을 넘어서는 곳에는 바다의 끝, 하달대가 존재합니다. 판과 판의 섭입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곳은 지하 세계의 신 하데스의 이름을 따 명명되었습니다. 수심 6,000m에서 시작해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지점인 약 11,000m의 마리아나 해구까지 이어지는 이곳은 압도적인 깊이를 자랑합니다. 가장 깊은 곳의 압력은 손톱 정도의 넓이에 약 1.1톤의 무게가 누르는 힘과 같습니다. 이곳의 환경은 너무나 극단적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이곳에서도 멈추지 않고 적응해 나갔습니다. 이곳엔 스네일 피쉬가 있습니다. 올챙이와 비슷하게 생긴 이 심해어는 길이가 최대 30cm까지 자랍니다. 이 물고기는 부드러운 뼈와 젤리 같은 몸의 구조로 극도로 높은 수압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또한 몸속에 특수한 물질을 가득 채우고 있어 아무 문제 없이 심해를 다닐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몸의 형태를 바꾸며 극한의 환경을 자신들만의 무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더욱 경이로운 생명의 형태는 심해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심해의 열수 분출구이죠. 여기는 황화수소와 중금속 같은 독성 물질이 가득한 곳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인류는 태양빛이 없는 곳에 생태계가 존재할 수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1977년 심해 잠수정 엘빈 호가 열수 분출구 주변에서 발견한 풍경은 모든 상식을 뒤엎었습니다. 섭씨 300도가 넘는 뜨거운 물과 독성 황화수소가 뿜어져 나오는 척박한 땅 주변에 하얀 관벌레와 조개, 개들이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태양 에너지 대신 지구 내부의 화학 에너지를 이용하는 화학 합성으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박테리아는 황화수소와 메탄을 먹으며 에너지를 만듭니다. 지상의 풀이
햇빛으로 광합성을 하듯 이들은 화학물질로 화학합성을 하며 유기물을 생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박테리아는 주변 관벌레와 갑각류들에게 유기물이 되어 그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이는 태양이 사라져도 지구 내부에 열만 있다면 유지될 수 있는 독립된 생명 유지 시스템을 처음으로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생명체의 거주 가능 구역에 대한 시각을 우주로 확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구의 가장 깊고 가혹한 환경에서 생명이 번성할 수 있다면 태양과 멀리 떨어진 행성에서도 전혀 다른 형태의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해는 미지의 공간입니다. 빛이 사라진 곳에서 투명함으로 자신을 숨기고 스스로 빛을 내며 그림자를 지우고 굶주림을 견디기 위해 거대해졌으며 마침내 태양 없이도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생명들. 표면의 찬란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기묘하고도 강인한 특징이야말로 바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생존의 기록입니다.